그의 손길의 무게는 부드러우면서도 신중했고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손의 온기나 무심코 내 피부에 닿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 더 크게 느껴지는 무언의 연결,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영화는 계속 재생되었고 대화는 백색 소음으로 사라지고 저는 온전히 제 옆에 있는 남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리암은 항상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우리는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어린 시절의 비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 쌍둥이만이 할 수 있는 조용한 의사소통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수년간의 공유된 역사를 통해 쌓아온 쉬운 동지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둘 다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빡이는 스크린에 비친 그의 얼굴의 날카로운 각도를 살피며 눈꼬리로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수면 아래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것을 감추려는 듯 차분하고 거의 평온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 아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죄책감이 제 마음 가장자리를 갉아먹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했는지, 즉 혈육과 유리로 맺어진 형제자매가 아니었음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만이 제가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무시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고 그 끌림은 매 순간 저를 그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력이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무릎 위에 멈췄을 때 저는 그의 눈빛이 강렬해서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제 오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을 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듯한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가 거기 있었어요. 엠마. 그는 텔레비전의 웅웅거리는 소리 위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숨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내 이름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두 음절 속에 묻혀있던 질문이 제 숨을 멎게 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대신 그의 시선을 응시했고 우리 사이의 공간이 좁혀지는 것 같아서 맥박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고 우리는 공중에 무겁게 매달린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깨지기 쉬운 거품 속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기 전에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내 안의 깊은 곳,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갈망이 나를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었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아 가장 가볍고 잠정적인 키스를 하는 동안 나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심장 박동만큼만 지속되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욕망, 죄책감, 사랑 등이 제 안에서 충돌하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매듭으로 뒤엉켰습니다. 리암이 자리를 떴을 때 그의 표정은 연약함과 결연한 의지가 공존하는 제 혼란스러움을 반영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지만 그의 어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지 마세요. 제 자신도 깜짝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안정적이었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돈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그가 다시 몸을 기울일 때 제가 말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키스로 그 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집착했던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옅은 황금빛 빛이 비치는 새벽이 밝아왔을 때 우리는 이불을 뒤엉키고 누워 서로에게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방은 우리 주위로 좁아지는 것 같았고 공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두꺼워졌습니다. 리암의 손이 내 뺨에 머물렀고 그의 손길은 주저하면서도 신중하게 마치 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놓아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 올린 지난 세월이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에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 그가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저도 제 목소리가 거에 들리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에서 뛰었고 그 박동은 고요한 정적 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잘못된 일이며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즉 더 조용하고 집요한 목소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기울여 입술이 제 입술에 닿자 숨이 멎을 것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한순간에 모든 무언의 말과 억눌린 감정을 쏟아내려는 것처럼 키스는 더 깊어졌고 긴박하고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내 손은 그의 어깨에 닿았고 나를 압도할 것만 같은 감정의 폭풍에 맞서기 위해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헤어졌을 때 우리가 저지른 일의 현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처럼 제 위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리암이 손을 내밀어 제 손가락과 얽힌 내 눈에서 혼란스러움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우린 이 일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는 불확실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고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 밖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마주할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의 온기, 제 호흡과 섞이는 그의 숨소리, 그리고 수면 아래 숨어있던 부인할 수 없는 유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잊혀진 영화의 크레딧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 저는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죄책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피로 맺어진 남매가 아니라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두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선명함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어요. 짜릿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의 무게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불을 더 단단히 끌어당겼다. 방 안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공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피부에 닿았던 느낌,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감정을 고백할 때의 절망적인 목소리 등 전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이상한 오름에 대한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리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강렬한 눈빛으로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안 돼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아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어젯밤에 떠나지 않은 건 당신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았어요. 괜찮았나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그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우린 남매잖아. 이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요. 리암이 불만이 표면으로 솟구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규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지침일 수도 있죠. 엠마, 세상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신경 쓰는 건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뿐이야. 그리고 어젯밤은 당신도 그걸 느낀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무모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끈질기게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속삭이는 것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마침내 물었습니다.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야 할까요? 더는 그런 척하고 싶지 않아요. 리암이 시선을 고정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 감정에 대해 제 자신이나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엠마. 더 이상은요. 그의 확신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고 우리가 저지른 일에 피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부터 우리 둘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더 깊고 조용한 마음은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금지된 영역을 함께 탐험하기 위해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자 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넘었던 선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너뜨렸던 경계가 무엇이든, 이제 그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현실을 함께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도록 내버려둘 것인지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과 우리가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하루하루가 흐려져 갔습니다. 낮 시간 동안 우리는 엠마와 리암 남매일 뿐이었고 사소한 농담을 나누고 사소한 일로 다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은 그림자와 속삭이는 약속의 고치가 되었고 한때 우리를 구분하던 경계는 바람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친밀감만이 아니라 더 깊고 소모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접촉에는 무언의 무게가 실렸고 모든 눈빛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때로 리암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죄책감, 그리움,
두려움 등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얽힌 내 안의 폭풍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마치 제가 여전히 화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위로가 되면서도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방을 가로질러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제 손과 얽혔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연이야, 엠마. 다른 누구도 이걸 정의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맙서사, 정말 믿고 싶었어요. 무모하고 절망적인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의 단순한 논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규칙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의 판단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또 다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은 이건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리암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금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릴 싫어하면요? 리암의 악력이 살짝 조여지면서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죠. 함께. 그의 어조는 단호하고 거의 도전적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건 우리 거야.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스릴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저처럼 밤잠을 설치며 천장을 쳐다보고 머릿속에서 끝없이 질문이 소용돌이치는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는 나보다 그런 의문들을 무시하는데 더 능숙했던 걸까요? 예고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끌림에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에게 끌려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둑맞은 매 순간이 저를 취하게 만들었고 저도 몰랐던 일종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숨겨진 공간에서 저는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리암과 함께라면 가면도 가식도 없었어요. 여과되지 않은 날것의 진실만 있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빛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마루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나 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군가 리암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알아차리면 어쩌죠? 그의 손이 제 몸을 스칠 때마다 제 숨소리가 들리면 어떡할까요? 발견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워있던 저는 그를 향해 속삭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천장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고 연약함이 묻어났습니다. 항상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일인지도 모르죠. 그의 대답은 제 두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고
우리가 이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완전히 풀지 않고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었고 가차 없는 파도가 저를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나 봐요. 천장 선풍기의 희미한 잉잉거리는 소리 위로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런 일에 예민하셨어요. 리암은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불확실성의 냉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기가 제게 스며들도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궁금해하게 놔둬요. 그는 도전적이면서도 연약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의 자신감에 취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모든 감각이 이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불장난을 하고 있고 허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이 그를 끌어당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나는 질문의 무게에 짓눌려 목소리가 갈라져 물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망가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리암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단단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놔둬요. 이건 우리 일이야, 엠마.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논쟁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시선, 모든 접촉, 모든 도둑맞은 순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력이나 반항이 아니라 수년간의 공유된 역사와 논리를 거스르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의 뿌리를 둔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무서워. 저는 마침내 그 말을 멈추기도 전에 쏟아져 나오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눈가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주변 방에 희미한 윤곽이 흐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무서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마가 닿을 때까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입김이 내 피부에 닿아 따뜻했습니다. 넌 날 잃지 않을 거야. 그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목소리는 안정된 채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할게요. 저는 잠시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깥의 세상, 심판, 결과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이 우리가 만든 연약한 안식처에 갇힌 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대하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게 다시 들어오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전기처럼 긴장감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는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부엌을 돌아다니며 리암과 저 사이를 마치 풀지 못한 퍼즐을 맞추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우리 중 한 명이 말할 때마다 아빠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고 아빠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불안한 침묵 속에서 억지로 끼어든 잡담과 억지 미소로 채워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목에 걸리고 삼킬 때마다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정적을 깨고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녀의 말은 망치질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요즘 두 분 사이가 멀어 보였어요. 엄마의 말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리암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연습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학교 일 때문에요.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녀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도 돼요. 알죠? 그녀의 말은 이미
제 가슴에 박힌 칼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리암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팔을 쓸어내려 팔에 불꽃이 튀는 것에 대해서도요. 모든 키스와 속삭이던 고백을 되풀이하며 잠 못 이루던 밤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리암이 굳게 웃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오후 늦게 마침내 리암의 안전한 방으로 후퇴했을 때 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댐이 터졌습니다.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생각은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리암은 일어서서 세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지르며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요, 엠마. 그만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일에서 그에게서 떠날 수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대한 즉 끊임없이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비밀스럽게 사는 삶도 똑같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소리가 꺾인 채로 인정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팔로 끌어안으며 숨쉬기 힘들 정도로 꽉 안아주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답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연약하고 아름다운 엉망진창뿐이었죠. 리암이 제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함께. 그의 말은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무게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리암을 떠나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이 있는데 지금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함께 있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잡기만을 기다리며 항상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리암은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길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동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니까. 저는 그를 믿고 싶었고 아무리 파격적이더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남아 제 결심의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는 그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우릴 판단하고 미워할 거야. 리암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그냥 내버려 둬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예요. 그리고 난 내 감정을 알아, 엠마.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에 찬 적은 없었어.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리암을 떠난다는 것은 제 자신의 일부, 즉 이를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란 사실을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저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힘들더라도요.
아프더라도. 리암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팔로 저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든 함께 헤쳐나가자고요. 광활하게 펼쳐진 별빛 아래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서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포옹이 주는 따스함과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는 조용한 확신뿐이었습니다. 미래가 무엇이든 우리는 나란히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수많은 대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욕망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이해를 확인한 순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암은 우리 둘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우린 해결책을 찾을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만트라가 되어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약한 실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뇌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견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을 누군가 눈치채면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가 신문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훔쳐보는 시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찰나의 손길, 조용한 안도감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열심히 저를 집요하게 갉아먹으며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리암이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고 저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파격적이더라도 그 자체로 중력이 있어서 논리가 거리를 두라고 외칠 때에도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현관에 나란히 서서 형형색색으로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광활하면서도 우리 너머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플 정도로 작게 보였습니다. 떠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는 갑자기 질문을 던졌고 멈추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암은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요? 여기요. 2, 3이요. 전부 다요. 내 목소리가 떨려서 숨기려고 애썼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요. 그의 대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을 씻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즉 부정할 수 없는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사랑은 항상 단순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리암이 제 곁에 있는 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